안녕.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거 14강 5번부터 시작을 해볼게. 원래는 더 했어야 되는데 그때 중간에 잘라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5번에 1번부터 3번까지 먼저 한번 정리하고 내려갈게. 자, 정리하고 와. 자, 이번에는 6번까지 정리를 하고 내려갈게요. 6번까지 정리해보고 내려갈게. 그래서 7번이 마지막이긴 한데, 그죠? 떨어져 있어서 따로 뺄 수밖에 없었다. 다 정리했으면 1번으로 올라가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볼게. 1번부터 보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건강과 그 다음에 웰빙, 그죠? 뭐랑 뭐냐, 건강과 웰빙인데 뭐의 웰빙이냐면 사람과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생물권의 뭐 건강과 안녕은 서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뜻이지, 그죠? 우리의 몸은 좋은 예가 되지. 어떤 좋은 예가 되냐면 살아있는 건강한 살아있는 뭐 건강한 생명 시스템의 패턴의 좋은 예시가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세포들이 뭐가 된다고? 자기 조직화를 하는 거에 어떻게 많은 연결망 속에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조직화를 한대.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뭐 분사구문인 건 여기다 썼었을 거고,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인간들은 둥지를 잡았다는 이야기야. 서로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인 삶의 망 속에 자리를 잡았다. 그죠?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인간은 뭐라고? 마찬가지로 그 몸속에 있는 세포는 세포인데 어떤 세포냐면 살아있는 지구의 세포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따라서 뭐 해야 된다고? 여기도 나오죠. 그렇죠?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생존해서 잘 성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체에 대해서 뭐 여기 봉사가 있구나. 생명체에 대해서 근데 누구 생명체야? 지구의 생명체에 대해 봉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야. 어쨌거나 우리가 뭐니까 그 살아있는 지구라는 속에서의 세포와 같은 애니까 세포의 역할은 뭐야? 그것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이제 잘 성장시키고 번성하도록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도 지구에 속해 있는 세포 같으니까 우리도 또한 지구를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대신에 우리의 종들은 조직화하고 패턴에 왔어. 그 스스로 어디에서? 인간 군집 속에서. 그 인간 군집이 어떤 거냐면 그 삶의 생물망과 전쟁을 하는 인간 군집 속에서 조직화하고 패턴화 해왔대. 이게 어떤 거냐면 만약 이 상태가 우리 몸속에서 지속이 된다면 그것은 뭐와 유사하냐면 자가 면역 질환과 비슷한 거야. 그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세포가 숙주와 전쟁을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지.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인 걸 들어서 알겠지만 나랑 싸우는 거야, 내 속에서. 그래서 무한한 뭐 경제 성장과 그래서 어디에서 유한한 살아있는 행성에서의 이 무한한 경제 성장은 뭐가 될 거라고? 자, 왜? 그 암의 논리와 유사하다라는 이야기야. 우리 몸에 있는 암의 논리와 유사하다라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세포는 세포인데 어떤 세포냐면 그게 암에 있는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암의 논리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세포가 자라는데 뭐 어떻게 자란다고? 우리 뭐 통제할 수 없이 자라는 거야. 뭐 할 때까지? 그 세포가 숙주를 죽일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암세포도 결국엔 세포인데 결국엔 누굴 죽여? 숙주를 죽이니까 우리를 죽이지.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부터 아니면 생물건까지 from A to B죠.
그래서 살아있는 뭐가? 살아있는 지구의 세계관에 맞추는 것은 필수적이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우리의 장기적인 생존에 뭐로서? 종으로서. 그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야? 사람이라는 게 그냥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생명체라던가 아니면 지구를 지켜야지 우리가 남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자, 6번으로 넘어갈게. 자, 이번에는 6번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내려갈게. 자, 이번에는 6번까지. 4, 5, 6번 이렇게 정리하고 내려갈게요. 자, 7이랑 8번 정리하면 이제 1번으로 올라가서 해석해 볼게요. 정리 다 하고 올라오면 돼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 현대의 세속적인 사람들은 종종 냉소적으로 웃어. 뭐에 대해서 웃냐면 진실성의 언급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웃는데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만들기 때문이지 어떻게 진실과 진실성을 그렇게 진실과 진실성을 어떻게 성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지. 그죠? 자, 그래서 그러나 진실이라는 용어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진실성은 의미하는데 뭐를 의미하냐 하면 그 말하는 습관이래. 뭘 말하냐면 누군가가 진실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습관이다. 누군가가 진실이라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습관이다라는 거. 그죠? 이거는 여기에서 관계 대명사 뭐뭐 하는 것. 관계 대명사 안 썼네. 자, 그래서 때때로 사실인 것을 아는 것은 어려워. 그래서 그러니까 진실인지 알기 어렵고 때로는 뭐 하다고 심지어 어렵대. 뭐 하는 게 어렵냐면 누군가가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것. 그러니까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해서 그걸 말하는 것도 어렵고. 그죠? 자, 그러나 그 앞문장은 같지는 않아. 뭐랑 같지가 않냐면 진실이나 진실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는 같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지. 자, 심지어 냉소적인 사람도 알아. 뭐를 하냐면 그가 뭐 하다고? 진실하지 않을 때, 그죠? 그가 뭐 할 때? 일부러 속이는 거야. 그죠? 뭐를 속인다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그가 일부러 속이는 거야, 누군가를. 아니면은 진실을 숨기거나 아니면은 편하도록 그 진실을 왜곡하고 있을 때를 안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냉소적인 사람도 진실하게 행동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누군가를 속이거나 숨기거나 아니면 왜곡하고 있는 그때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진실성의 미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실을 말하는 것의 습관이고, 그죠? 어떤 때냐면 뭐일 때조차도냐면 그것이 불편하고 편하지 않고 그리고 그 개인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진실을 말하려는 습관이 진실성의 미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미덕이라는 건 달려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이 된대. 어떻게? 그 개인의 본능적인 감각.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거?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보면 뭐랑 연결이 돼 있는가 한번 볼게요. 문장이 어려우니까 잠깐만 잘 볼게요. 자, 어쨌거나 우리 이러한 미덕은 달려
있고 개발을 한데 뭐를 개발하냐면 어디에서 개발하냐면 누군가의 자아 속에서 이런 것들을 누군가의 자아 속에서 이 본능적인 감각에 달려 있고 그 본능적인 감각을 개발을 하는데 그 본능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올바른 거야. 뭐가? 진실한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이 본능적인 감각이고 또 어떤 거냐면 진실성이라는 게 뭐라고? 진실성이 우리가 되어가는 사람의 종류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그 본능적인 감각인데 그거를 누군가의 자아 속에서 달려있고 그리고 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중간중간에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그죠? 뭐 아직은 진실이라는 걸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성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 자, 7번으로 넘어갈게. 자, 그렇다면 7번에 일단 3번까지 정리를 하고 내려갈게요. 정리 다 했으면 내려갈게. 자, 4번이랑 5번도 정리 한번 해보고요. 4번, 5번 정리하고 내려갈게. 자, 6번이랑 7번이 마지막이에요. 자, 다 했으면 이제 1번으로 올라가서 해석해볼게. 자, 해석을 볼게요. 자, 어느 정도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이동할지도 모르지, 그죠? 이동하거나 옮길지도 몰라 지식을 뭘로 그들의 언어를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줄어든 투입량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 언어에 각 언어 안에서 줄어든 투입량을 극복하기 위해서 언어 사이를 이동할지도 모른다. 언어들을 교차해서 뭐 지식을 이동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 그죠? 교차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연구는 밝혀냈는데 뭐를 알았냐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냐면 뭐 그들의 언어 중에서 하나에서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 아이들이 또한 더 많은 단어를 아는 거야. 다른 언어에서. 그죠? 자, 그래서 반면에 아이들은 뭐를 하냐면 경험할 수도 있어. 뭐를? 언어 간섭을. 그래서 이중 언어 사용자가 두 언어 간에 서로 영향을 끼쳐서 언어 사용에 혼돈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보통 이중 언어 사용자들이 한국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영어를 하거나 영어가 생각이 안 나서 한국말을 하는 경향이 종종 있지. 자, 예를 들어서 최근 연구에서 어떤 연구냐면 조사한 거야. 뭐를? 16개월? 어이구야. 너무 어린 애들인데. 자, 생후 16개월에 이중 언어 사용자가 배울 수 있다고 뭐를 운을 맞추는 단어를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한 연구에서 이해됐나요?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생후 16개월 아이가 운을 맞추는 낱말을 배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그 연구에서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비슷하지 않은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나빴다는 거야. 그죠? 더 잘 못했대. 누구보다? 비슷한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보다는 못했대. 그러니까 뭐 영어, 스페인어는 같은 계열이니까 괜찮은데 뭐 영어, 중국어, 뭐 영어, 일본어 약간 완전 결이 다른 애들은 그렇다란 이야기죠. 그죠? 하지만 아이들의 실생활 어휘량은 다르다는 거야. 뭐에 의존을 했냐면 뭐랑 이렇게 했냐면 얼마나 그들의 언어가 비슷한지에 달려 있다. 그죠? 비슷한지에 따라 다르지는 않았대. 그러니까 뭐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어휘량이 줄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고 뭐 비슷한지 아닌지에 달려 있는 것이 다르지 않았다라는 게 다시 말해서 앞에서도 말했지만 아이들이 실제 사용한 어휘량이
언어,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였잖아, 얘네들이. 근데 그 두 개가 비슷하다고 해서 어휘량이 더 많거나 다르다고 해서 어휘량이 낮거나 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 자, 그래서 시사한다라는 이야기가 암시하는 게 아니라 시사한다. 제안하다가 아니라 보여준다라는 뜻이야. 뭐를 보여주냐면 언어의 유사성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야. 뭐 뒤에 전반적인 그 진도의 언어 습득의 그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다른 연구는 제시를 하는데 뭘 이거 시사하고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의 두 가지 언어의 개발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걸 보여준대. 예를 들어서 스페니쉬 잉글리시를 배우는 아이는 이 어휘량이 한 언어에서 어휘량이 예측이 되죠. 뭐를 문법의 발달을 예측을 했어. 어디에서? 그 같은 언어의 문법을. 그러나 다른 언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스페인어랑 영어를 배우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면 한 어휘에 만약에 영어면 영어와 스페인어나 영어 이렇게 둘 중에서 게 스페인어의 어휘량은 같은 언어의 문법을 이렇게 발달을 예측하긴 했는데 다른 언어에서는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마다 차이가 있는 거지 얘네가 이중 언어 사용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 8번으로 갈게요. 8번에 1번, 2번, 3번을 한번 정리해 볼게. 자, 3번까지 정리했으면 내려갈게. 자, 이번에는 6번까지. 자, 6번까지 한번 정리할게요. 자, 8번까지 정리하고 다 했으면 1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번으로 갈게요. 자, 어떤 거냐면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 뭐에 대한 사용이냐면 영양소의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은 뭐에 의한 영양소냐면 산호초 군집에 의한 요런 영양소 생산과 사용은 뭐가 결과가 되냐면 그 높은 1차의 생산력이 높이게 된다라는 거지. 그죠? 자, 앞문장은 반영이 되는데 어디 뭘로 반영이 되냐면 군집의 풍요도로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군집이 풍요로울수록 이런 생산력이 높아지겠지. 그죠? 자, 그러나 과학자들은 확신하지를 못하는 거야. 뭐를 확신하지를 못하냐면 얼마나 1차 생산이 거기에 있는 얼마나 많은 1차 생산이 있는지 산호초에 혹은 어떤 특정한 생물체가 중요한 생산자인지를 확신하지를 못하는 거야. 자, 그래도 어쨌거나 의심할 여지는 없는데 뭐할 의심의 요거 있죠? 뭐에 의심의 여지가 없냐면 황록 공생 조류 황록 공생 조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죠? 왜냐하면 그 황록 공생 조류가 그 산호초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야. 이것은 어려워. 그래서 어렵긴 어려워. 뭐가 어렵냐면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어렵대. 얼마나 많은 유기물을 그들이 생산하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한동안 그것은 여겨졌는데 뭐라고 여겼었냐면 아주 극소수의 동물들이 산호를 먹는다고.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산호군락에는 살아있는 조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아주 극소수의 동물들이 이제 산호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지.
자, 그러므로 여겨지겠지? 뭐가 여겨지냐면, 비록 이 황록 공생조류가 생산을 하는 거야. 뭐를? 많은 유기물을 생산을 할지라도 그 많은 유기물 중에 대다수가 소비가 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 그 산호초에 의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산호초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달이, 그죠? 나머지 부분들은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어디로? 그 공동체 군집의 나머지 부분에.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보통 많은 유기물을 생산하잖아. 그 중에 대부분은 산호에 의해서 소비가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그죠? 그러니까 여기로 전달되는 것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더 면밀히 관찰함에 따라 하지만 이 생물학자들이 관찰함에 따라 이거는 뭐뭐에 따라 뭐함에 따라 자, 그들은 그 생물학자들은 점점 더 알았어. 뭐를 알았냐면 점점 더 많은 동물들을 발견을 했어. 어떤 동물이야? 산호초라던가 아니면 산호초의 이런 생산물을 먹는 동물들을 많이 발견을 했대. 그래서 1차 생산 뭐에 의한 이 산호 황록 공생 조류에 의해 만들어진 이 1차 생산은 그죠? 중요하다라는 거야. 산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전체적인 뭐 군집 전체에도 중요할 수도 있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자, 8번까지가 끝났고 우리는 그 다음에 15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끝.